예.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예. 오늘은 이제 28번째 제주 이민 인터뷰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건너뛰고 좀 올리긴 했는데 다시 좀 탄력을 붙여서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만에 또 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을 이제 뭐 소개를 듣기 전에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주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제주를 압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렇게 사람들 이제 제주 사회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제주 사람들 또 제주에 이주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느낌을 받고 뭐 통찰력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업적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시게 됐고요. 제주에서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시죠? 국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로 신문의 편집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탄력이라는 단어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주머니 속에 이렇게 꽂고 다녔던 단어가 탄력이라는 단어였지 않았나 싶었고, 좀 그 탄력이라는 단어를 좀 잊어버리려고 제주를 내려왔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도 그 단어가 참 반가운 걸 보니까 버리기는커녕 아직도 내 주머니 속에서 소중한 단어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싶었고, 더군다나 28번째 인터뷰로서 그 탄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선된 자리라고 하니까 또 탄력적인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정착을 결심하고 시작한 지가 이제 10개월 한 20일 정도 지났고 40일 뒤면은 딱 1년이 되는 사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년 동안 뭐 잡지사부터 신문사부터 인터넷 미디어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디어 쪽만 19년을 저는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 광고 영업도 하고 뭐 취재도 하고 사업부도 하고 뭐 인터넷 쪽도 담당을 했었고 소위 말해서 순환보직으로 이제 모든 분야를 다 경험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19년 차인 작년 여름에 이제 우연히 그 제주를 취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제주를 내려오게 시게끔 유혹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인터뷰 대상이었을 뿐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꼈고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이제 매력을 느꼈죠. 다행이었던 거는 그분들이 계셨던 곳이 지금 제가 그곳을 가도 여전히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죠. 이제 첫 번째 분이 이제 그 삼달리에 있는 김용학 갤러리의 관장으로 있는 박훈일 관장이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인터뷰 갔던 게 또 멋진 곳 저지리에 있는 그 갤러리 놀이의 이명복 관장.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뭐 이제 한 분은 이제 홍대에서 그러니까 조각을 전공하고 서울 시립대 나오고 이제 프랑스 유학 가서 10년 동안 조각을 유학하고 이제 돌아와서 홍대 앞에서 이제 와인바를 하시다가 한번 접어 드시고 이제 그 상처 치유차 와이프하고 제주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무장적 여행을 떠나왔다가 제주도 딱 반해가지고 공천포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조각이 전공이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스를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예술가들의 저는
관심이 많았고 그게 이제 기획안이 회사에서 초이스가 돼서 이제 그 세 분의 예술가를 지지하러 왔다가 멋진 사람들도 만나고 더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주위 환경에 반해가지고 예, 저는 그냥 과감히 예, 딱 2박 3일 취재하고 푹 빠져가지고 올라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결심을 했죠. 올라가서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회사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 마무리를 하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제주를 오게 됐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취재를 하고 사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힘이었던 것 같은데 힘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바로 며칠 만에 내려오신 건가요? 그러면? 바로 내려온 거는 뭐 불과 한 달도 안 걸렸고. 한 달도 안 걸렸고. 예, 근데 이제 그 힘이었던 거는 뭐 솔직하게 토크를 하자면 힘이었다기보다는 뭐랄까 핑계가 필요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49세의 직장인 남자들이 서울에서 효용성이든 기능성이든 능력이든 여러 가지 그 비춰봤을 때 버틴다는 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또 쉬운 부분도 아니죠. 예, 그 말을 못하고 내색을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 여러 가지 처지가 직장 상사한테도 대표한테도 부하 직원한테는 더더욱 못하는 거고 심지어 뭐 돌아가서는 와이프나 애들한테도 그런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또 대한민국의 고나이 또래의 가장들의 어떤 마음이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뭐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마음속에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제 내려가서 딱 그 타이밍 때가 또 4월 얼마나 제주도가 좋을 때입니까? 가장 피크가 4월 5월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런 때에 제주도의 가장 좋은 때에 내려와서 또 역시 가장 좋은 공간에 우연히 취재를 하러 가게 됐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산일주봉이었다든지 뭐 제주시나 서귀포 시였다든지 뭐 이랬으면 그런 결심이 또 미뤄졌을 수도 있는데 뭐 운명의 일환이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게 조합적이 돼가지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예,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원래 전공을 원래 본인이 하시던 일을 여기에 가져오시게 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뭐 언론사 이런 쪽으로 해서 알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부분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또 그걸 가져보신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제 삶하고 직결되는데 그 아시겠지만 그 제주도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800여 명이 이제 이주 결심을 하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 1년 이상 살아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 4,800여 명 정도가 이제 작년 통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이 봐도 육지 사람들이 봐도 참 거의 한 80~90%는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지금 봐도 보통 사람이면 비록 뭐 지금이라 하더라도 1년이 흐른 지금이라 하더라도 사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겠다 뭐 또는 그런 거를 실행을 하고 이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디어에서 제주 이민이라는 단어까지 쓰겠어요. 맞아요. 자기 고향을 곳도 아닌 곳에서 또는 자기의 텃밭도 아닌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물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풍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걸 상쇄해 주긴 하지만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 또한 사실 제 인생 자체도 그렇게 FM대로 산 것은 아니었고 또 돌이켜 보면은 향후에도 앞으로 몇 년간 동안은 그러니까 누구나 제주도에서 살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고 또 다른 주위 사람들 많이 보면 다만 좀 소위 말해서 FM 주파수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한 뭐 10년, 5년, 8년, 7년, 12년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좀 톡톡 튀는 방향으로 의식이 있고 결정한 사람들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주도를 초이스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초이스했을 때 그게 해피하게 끝날지 맞아요. 아니면 언해피하게 끝날지는 본인의 어떤 결정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미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는 어쨌든 밖이란 제주가 아닌 공간에서 좀
좀 그렇게 돌출된 삶에 대한 결정과 경험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 같은 거가 아닐까. 예,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1년이 다 되어오는 이 시점에서 또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낼 시점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어쨌든 그 웰메이드 제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시게 됐는데 어떻게 내리시게 됐는지.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사표도 벼락같이 냈지만 내려올 때도 뭘 준비하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 내려왔을 때 바로 다음 날 3달리를 찾아갔고 그리고 다 찾아간 날 좀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잡았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낯선 생활의 첫날이다 보니까 잠이 서울에서는 보통 막 한 8시 반 출근도 막 힘들 정도로 늦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주라는 그 공간이라서 그런지 한 6시도 되기 전에 눈이 떴던 것 같고 그 뒤로 잠을 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새벽에 박훈일 관장은 또 관장이 이전에 사진 작가예요. 예,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려고 또는 제주도를 표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또 직장 생활에서 관장이다 보니까 자기 작업 시간은 출근 전 새벽 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의 그 시간 그 두 개 하루에 그 두 번의 타이밍밖에 본인은 촬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무지하게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새벽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미술관이 아닌 그 밖에 길에서 그러니까 나도 놀랬고 당신도 놀란 거지. 어떻게 왔냐? 자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려와라. 뒤는 뭐 책임져 줄 테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3일 뒤에 딱 보인 거에 대해서 놀랬고 뭐 저 또한 이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예술가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걸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보고 충고하기를 뭐 그래 그럼 내려온 건 좋은데 충고를 하나 하자면 제주도는 이런 곳이니까 예를 들면 뭐 아무런데 투자를 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뭔가를 해보려고 욕심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돈 좀 줄여가면서 그냥 1년 동안 제주를 여행 다니면서 그냥 즐겨라 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느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내가 뭐 제주도에 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쉬러 갔으면 모르겠는데 나만이 뭔가 일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서울적 사고에서 콧방귀를 끼고 비웃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좋았던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3달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또 제주도 내려와서 그 중앙일보라는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제주시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하시는 회장님이 마침 또 이제 생활정보지를 장관한다 그러고 거기에 또 후배가 가담을 하게 되고 또 후배가 여기에 편집장으로 좀 도움을 주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제주 생활을 좀 익숙하려고 3달리에 남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발부가 되면서 제주시에 스타트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작됐죠. 그럼 웰메이드 제이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 인바프를 했는데 한 석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주에 대한 미디어에 관여를 한 거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수려하고 이쁘잖아요. 뭐 곶자왈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수양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육지 사람들한테 도시 사람들한테 충분히 좀 이렇게 보여주고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 신문이라는 매체는 용지의 특성상 더군다나 그 맞아요. 신문이 생활정보지 기반이기 때문에 뭐 제주일보나 뭐 이런 그 돈의 고유의 어떤 미디어처럼 뭔가 그런 어떤 비주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체적 특성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석 달 일을 하면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진 거죠. 내가 제주도를 알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런 정도의 비주얼이나 이런 정도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정도의 컨텐츠 기사 구성이 아닌데 뭔가 제약받는 느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접게 됐고 그러면서 이럴 바면 차라리 그냥 내 돈 들여서 내가 만들자. 누구한테 결제도 안 받고 그냥 그런 이제 취지로 웰메이드 제이를 작년 10월 달에 장관 준비호를 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뭐 시간은 1년이 다 갔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4권밖에 못 나오게 됐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더 다듬어 보려고 취재 그러면 돌아다니시면서
본인이 이제 취재하시고 그리고 자비로 출판하시고 그리고 뭐 광고나 이런 부분도 영업 같은 것까지 같이 혼자서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컨텐츠를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주로 집중을 했었나요? 4번 정도 출간하시면서.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주도를 알리고 싶다는 그 개인적인 욕심만 앞섰을 뿐이지 제주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를 주고 소위 말해서 그게 제주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가 맞다, 틀리다 라는 그런 검증도 안 받은 상태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버액션이 된 거죠. 그래서 책이 이렇게 한 권 두 권 만들다 보면 육지의 선배들은 야, 너 뭐 제주도 내려가서 만든다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그 선배들의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고 또 제주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당신 뭐 제주를 얼마나 많이 안다고 뭐 이거는 이게 아니야 뭐 이거는 이게 맞아라는 그런 많은 질타도 받았고 소위 말해서 양적으로 찐따를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자충우를 겪으면서 사실 자괴감도 많이 생겼죠. 그럴 때 이제 내가 보탰던 오기 하나는 그래 뭐 위에서 밑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린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뭐 20대 초반에 직장생활 영업사원처럼 하루에 죽어도 3명의 낯선 사람과 3곳의 낯선 공간을 방문해서 지적거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정신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힘이 지금까지 버티는 힘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또 그 힘 때문에 앞으로 또 1년을 더 나갈 수 있고 2년을 더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 말고요. 이제 모임에서는 다들 그냥 인사 정도만 하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대면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만나셨어요? 취재원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그걸 일일이 사람 숫자를 세본 적은 없는데 뭐 굳이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는 명함지에 꽂힌 명함 숫자로 많이 체크를 했는데 제주도 와서는 이제 그걸 버렸고 다만 제 그 핸드폰에 이제 연락처 전화번호나 이런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서울서 내려올 때 나름대로 많이 정리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게 한 1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경중을 떠나서 380명 정도가 핸드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까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으나 그래도 애프터나 뭐 취재원으로 그 정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230명 정도를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뭐 숫자로만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안 올라간 상황까지 포함하면. 궁금한 부분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주에 오신 지 이제 1년 안 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 사회나 제주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피상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주 사회가 어떠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는 제주 사회는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10년보다 그러니까는 관광지 여행지로 닦여지고 변해지는 지금까지의 지나온 객변의 10년보다 향후에 앞으로 10년 내지는 앞으로 1, 2년이 훨씬 더 큰 변화와 어떤 그 변혁을 거쳐가는 정말 에너제틱한 그런 공간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 가능성을 그 제주도 분도 아니고 육지에 오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육지에서 소위 말하는 제3의 것이라고 지칭되는 그 소위 말해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공부나 장사나 또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목표 때문에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육지로 떠나셨던 분들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 유학을 해외로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60대 돼서 은퇴해서 오는 게 아니라
30대 중반 정도에 한참 그 에너지가 넘쳐날 때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리턴하시는 분들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이제 제주도 분들은 제3의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3의 것들? 그럼 제1의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제1의 것은 당연히 제주 것이고 그럼 제2의 것은 그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육지 것이에요? 육지 것들이지. 육지 것. 근데 순서를 보자면 왜 제3의 거지? 어떻게 보면 제2의 것. 그거는 제1의 것, 제2의 것이 이미 그 시기 역사상 계급적으로 이렇게 이미 통용되던 명사들이고 제3의 것은 뭐 최근 한 1년 사이에 사실 제주도 분들도 당황해하는 게 아무리 동창이고 맞아. 친구를 하더라도 맞아요. 한 50대 후반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이게 정상인데 막 30대 초반 중반에 막 도시 것들도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20대에 막 제주도에 막 살러 오잖아.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이건 뭘까? 그렇죠. 이게 무슨 변화일까 이런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 갔는데 솔직히 유학 보냈는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그러면? 왜 돌아올까? 그 고향으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고향에 기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여할까? 또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여를 할까?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은 관찰 대상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떤 부류가 있나요? 그렇게 제3의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부류는 거의 열에 한 7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술 쪽 관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뭐 경제학, 정치학, 법학 뭐 소위 말해서 출세지향적인 전공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교 학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조금 민감한 부분이 했는데 추정컨대 이 전공과 이 비주류 가지고 어디에 공간에서 뭔가가 좀 힘드니까 뭐 그런 사실 지탄과 질문들도 저는 많이 받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외지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더 지켜보고 관찰하고 좀 분석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술 전공하고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인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는 이제 2가지 케이스인데 제가 못 본 부분도 많겠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한 3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는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치성통 키즈들의 모임이라는 그 비정치적이고 비공식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어릴 때 태어나고 뛰놀던 그 치성통이라는 공간이 지금 방치되고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거를 행정적인 것보다는 좀 뭔가 예술적이고 좀 그런 쪽으로 좀 가공을 해서 좀 더 그 활성화된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몸짓들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다음에는 뭐 이를테면은 빈집 폐가 살리기 운동 또는 뭐 원더심 복원 운동 뭐 그다음에 이제 향토 살리기 운동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좀 개발이 되는 거 같고 사실 그런 형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서도 지금 한참 지금 붐이 붙는 운동이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외세냐 뭐 지역 토착 세력이냐 또는 관주도냐 민주도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그 소위 말하는 레벨이나 퀄리티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것 또한 제주도에서 이제 그렇게 좀 뭐 표현되고 있는 어쨌든 그런 형태가 이제 2번째 형태고 마지막 3번째 형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에도 관심 가지기보다는 그냥 밖으로 나가서 카페,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런 거 하면서 제주도의 현실 뭐 제주도의 미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위 말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개인에 충실한 그런 계급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류들이 어쨌든 제주사회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사실 이주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역사회에 내가 공헌하겠다 아니면 지역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거 생각은 좀 솔직히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낳는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자식의 고향은 제주다. 근데 내 고향은 제주는 일단 아닌 거죠. 생활 근거지가. 근데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너 제주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 사람에 대한 거 하고 어떤 동일시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나 이제 이게 실제 될까? 그거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사회를 바꾸려면 그룹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주한 사람들이 그룹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변화의 동인이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주한 사람들도 혹시 좀 만나보셨나요? 제주에 이주하신 분들도. 그 제주에 이주한 분들은 그 취재원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런 분들을 만날 확률은 100으로 따지면은 좀 1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 1년 동안의 안테나에는 원래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전 제주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이 제일 많았고, 또 제주 사람의 그 새로운 지금 트렌드인 그 제3의 것, 즉 그분들도 역시 제주 사람이라고 저는 치는 거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비중은 80~90%는 다 그런 제주도의 오리진에 저는 이제 계속 안테나를 뒀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취약했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선생님 통해서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관심의 대상은 제주도 분이거나 그렇죠. 제주도의 제3의 것인 분들에 저는 해당이 되죠. 그러면 취재원을 어떻게 소개를 받으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는 뭐 제가 로타리 클럽이나 뭐 그 다음에 제주문화 포럼이나 뭐 동문회들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고 즐겨하는 이제 패턴은 저는 이제 그 직업의 특성상 신문이나 미디어들을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제주일보, 뭐 도민일보, 재미일보, 한라일보 이런 지역 일간지들을 많이 보고, 그런 데를 보면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행사, 하고 싶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늘 끊임없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무작정 일단 전화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담당자를 찾고 담당자를 통해서 인터뷰 대상을 요청을 하고, 또 그분이 안 되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1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제주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돈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거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제주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물론 이제 판매를 하셨겠지만 판매가 어쨌든 그 월간지 제주 내에서 정기적인 월간지 형태로 해서 그거를 이제 4번을 내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한 번 내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걸 이제 4번이나 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 부분에서 좀 지금 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자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이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떤 거를 막 예를 들면 막연하게 시작했을 때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제주도 사람들 뭐 이런 부분이 내가 보고 반했듯이 육지 사람들도 보고 반할 것이다. 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거를 이제 뭐 중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으로 하면은 내가 제주도라는 공간에 만족했고 반했듯이 외국 사람들도 제주도에 오면은 반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은 아까 서울의 그런 선배, 그다음에 제주도의 그런 취재원들,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내가 한 1년 동안 융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전달을 해야 그러니까 이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세상 사람들이 제주도에 뭐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기에 그 명확했던 개념이 좀 사라지고 그 정체성이 사실은 좀 흔들린다거나 할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이 공간이
밖에도 좀 알려줘 주고 싶어서 뭔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정작 그 공간에 담당자나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니즈를 못 느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다음 후에 내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나의 절박한 심정과 다르게 뭐 일주일 뒤에 약속을 뻥크를 낸다든지 한 달 뒤에 뭘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뭐 다음에 하자고 미룬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대체력이 내 스스로는 아직 없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뭔가 아이템과 기획과 현실의 어떤 부조화에서 오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사실은 잡지를 지속적으로 못 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대안은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그룹, 같이 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훨씬 더 이게 좀 더 퀄리티나 레벨도 높고 영향력이나 파급력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더 큰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또 작업이 계시잖아요. 그거 하고는 사실 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약간은 그런 텀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인가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제주로 신문이라는 이제 일간 무료 일간지를 만드는 일인데 그 뭐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제 그 서울에서 한때 이제 지하철에서 배포가 돼서 인기를 받던 무료 정보지 무까지라고 그러죠. 메트로나 포커스 같은 포맷이죠. 그 50% 정도는 연합통신사를 통해서 뉴스를 공급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만화와 같은 컨텐츠라든지 기타 지역의 어떤 정보들을 실어서 제주에는 비록 지하철은 없지만 제주도라는 공간에 생활정보지라는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일간종합지라는 섹터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틈새를 뚫어서 새로운 미디어가 좀 존재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저희 대표님하고 기획을 해서 그게 이제 동의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한 30여 호를 2달을 준비하고 지금 준비 끝나고 창간 오후 때서 한 30여 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처음대로 이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모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뭐 다음 주까지 좀 입안이 되면 그게 좀 탄력을 받아서 다음 모델이 어느 추진체로 또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볼거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 사실 뭐 5일장이라고 하는 지역 제주에서 집 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광고를 많이 내는 곳이잖아요. 가로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람들이 일단 그런 기본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시작된 지는 어느 정도 한 달 좀 넘었죠? 네, 4월 15일에 창간을 했으니까 날수로 따지면은 딱 40일이 됐고 호수로 따지면 31호가 나왔죠. 31호가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예상한 것만큼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에 내려와서 또는 제주에 원래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집 하나를 사고 또는 임대를 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듣기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집을 제주에서 하나를 산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한 1억 주고 샀는데 리빌딩해서 섬에서 막 안에 공사를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살만한 집으로 고치는데 한 1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럼 차라리 2억을 들여서 새 집을 사지 왜 굳이 1억짜리 집을 사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유는 제주도가 원래 건축적인 특성상 제주도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육지 쪽으로 맡기는 게 훨씬 더 기능적이나 효용성이나 시간을 맞추는 거나 이런 거에 유리한데 육지에 내려오다 보니까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든다. 그러나 그게 습관처럼 인정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장 교차로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올장 교차로를 보는 거는 몇 줄 정보에 의해서 결국 원하는 거는 그 전화번호, 연락처. 그렇죠. 네.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개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사실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를 안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 신문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줄한 거 박스한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더 오픈으로 뭔가 기사화나 뭔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뭔가 디자인이 된다면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기존의 습관과는 다른 형태로 뭔가 정보의 어떤 플랫폼이 돼서 좀 유용하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40일 정도의 시간에서는 그런 정도로 세상 제주시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거나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시점을 좀 자평을 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모델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제주도 이주해가지고 집을 구하거나 할 때 일단 가로수든 올장이든 있는 거는 무조건 보고 겹치든 안 겹치든 이제 쭉 봤었거든요.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집을 구하는 사람이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런 거를 내놓고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부분이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된 부분인데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또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굉장히 많은 데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가 지금 버텨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이게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예를 들면 뭐 작은 사업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거기를 계속 가는 식당을 하나 열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가왔던 고기국수집을 이제 갈 건데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고기국수집을 그러면 컨셉을 바꿔서 낼 거냐 아니면 가격을 내릴 거냐 뭐 다양하게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거다라고 해서 문은 여는데 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사실 기존까지 해오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박이들이 하던 사업은 좀 힘들다. 왜냐면 알아서 팔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 그 버티기까지의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장사도 3개월 정도 어떻게 버티냐. 결국에는 이제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 자금이나 그거를 어떻게 버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기 때문에 더 좀 그 기간을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업에서 이제 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느껴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일종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차이인데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주도에 그 건입동이라는 그 유명한 흑돼지 거리에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건데 거기 한 10개 정도의 그 한 10년 가까이 되는 이제 전통적인 흑돼지 전문점들이 쫙 타운에 입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취재하다 느꼈던 놀라운 사실이 한 사람이 한 가게에 한 7년 정도 단골인 거예요. 뭐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회식도 그리 가고 뭐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최근에 자기 사촌 형이 거기에다 가게를 오픈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사촌 형 집에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촌 형 집에 안 가고 그 집에 간다라는 거. 그래요? 야 이게 피보다 가까운 그런 현상. 그게 제주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익숙한 거겠죠, 그죠? 그렇죠. 익숙한 거를 크게 안 바꾸려는 경향. 뭐 더 비약적으로 말하면 이 물건이 제주시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굉장히 서귀포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서귀포까지 보통 제주도 분들이 차로 10분 이상 가기 싫어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사러 간다는 그런 얘기. 이런 거는 제주도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제가 소두에 말했듯이 제주는 1년 안에 많은 변화를 가겠지만 근데 그게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버틴 사람일 때 1, 2년이 그 기회가 온다는 거지 외지인이 웬만한 마음 먹고 와가지고 그 괜당을 익숙해지고 극복하는 데에는 1, 2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거쳐야 된다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네 앞뒤면 따지면 좀 도시인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측면의 어떤 괜당의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좋은 점을 말하면은 그 괜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점. 이를테면 제가 어떤 곳에 어떤 담당자를 컨택을 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 석 달의 시간을 끌면서 유선으로만 한 20번 통화를 하고 직접 찾아간 것도 한 3번인데 결국 인터뷰를 석 달 동안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사석에서 내가 술자리에서 제주도 분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진작 말하지 이러면서 그분이 38,000원에서 통해가지고 딱 전화 한 통화로 그 다음날 나는 취재를 하고 기분 좋게 커피도 얻어먹고 밍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라는 점. 이거는 제주의 괜당의 현실적이면서 힘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제주도의 동전 앞뒷면처럼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추가 기울느냐에 따라서 제주도가 멋지게 좋게 빠르게 변화하느냐. 아니면 좀 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5,000명 단위에서 10,000명, 20,000명으로 바로 뛰지 않고 그냥 해마다 5,300명, 5,700명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느냐 차이는 바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추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고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좀 뻔하다는 생각은 해요. 먹을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음식점이 진짜 막 수천 개고 메뉴도 정말 막 정신 없어가지고 어떤 거 먹지 막 고민이 될 정도. 제주도는 진짜 딱 그렇잖아요. 언제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익숙해지는 게 한편으로는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이런 것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 저도 이제 제주 와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게요. 일단은 맛은 떠났다는 생각은 있어요. 새로운 걸 먹어봐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익숙한 것에서 오는 편안함.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단골 개념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식당으로 보면 단골이 또 괜당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어디가 맛있더라 그러면 저도 참 되게 재미난 게 엊그저께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애기 생일이고 하니까 뭐 좀 밖에서 뭐 먹고 하는데 어디가 맛있다라고 하더라 하는데 저는 이제 딱 떠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깃집은 누구가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 집 가면 반갑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고기도 한 점 더 주고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작은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하는 또 이 그런 아기자기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너무 빤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또 비집고 들어와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게 되면 관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누구 새로운 거 내 뭐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뭐가 새로 생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필요해? 그러면 누구 알아?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됐던 부분은 여기는 1000개의 직업이 필요 없는 사회라고. 100개 정도만 있어도 지금까지 다 돼왔어. 그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정말 막 세심한 분야의 일을 가져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로는 여기서 살기 힘들다고. 결국에는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자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하고 연결되면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서울하고 다이렉트 연결돼 버리면 그게 더 편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생각하면 갈수록 또 이 지역을 알면 알수록 또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찰자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존재를 이 그룹 내에 이너서클 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과제일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진짜 여기 성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3의 세력도 진짜 그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질문하고 1000개의 직업, 100개의 직업 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게, 나는 뭐 서울서도 그 영업이나 취재를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식당과 술집과 이런 데를 다녔고 지겨울 만큼 다녔고, 제주에 내려와서 또 직업의 특성상 또 제주에 왔으니까 제주의 맛집, 제주의 별난가 뭐 무지하게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선생님의 쪽적을 보면서 이런 식당도 있어, 이런 레스토랑도 있어 이러면서 막 계속 또 가고 싶은 데가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주도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부는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필요 없어, 100개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제주도군의 사고라고 하면, 근데 그분과의 사고와 다르게 제주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 그렇죠. 그게 맞아요. 단기 여행객이든 장기 체류든 간에 또 그 맛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 위주들은 또 그런 외지인들의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서비스뿐만 아니라 맛이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맞추다 보면 도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주시라는, 제주도라는 공간은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 지역 사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도 지금 뭐 1인 가구의 1인 세대 1인 주인을 위해서 막 뭐 독서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당도 가도 1인 칸막이를 만들고 이렇게 변해가듯이 제주라는 공간도 세상의 변화와 당연히 맞물려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가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100개가 1000개가 100개로 그 생각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변할 거라는 빨리 거죠. 변할 네. 그리고 그렇게 변화에 익숙한 사람만이 역시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빠른 변화 속에도 제주 특유의 어떤 그런 그 공간이나 환경이나 취향이나 어떤 그런 컬러들은 좀 유지해 주면서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공간은 변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안 변하는 지켜야 될 공간은 지켜야 될 공간은 좀 이렇게 분리돼서 변하는 걸 바라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주시 같은 이런 상업지는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그렇죠. 거고 절대로 정의가 필요 없어 100개만 있으면 돼 하는 분들은 거립동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도태가 될 거라는 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일례로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센 샤브샤브라는 이제 어떤 식당을 취재를 갔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미국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를 정착을 했고 더군다나 그 샤브샤브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었어요. 많고 많은 식당 중에서 왜 샤브샤브를 했고 왜 많은 공간 중에서 왜 제주도에다 리턴을 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제주도라는 그 정장 환경, 미국에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기 고향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제주도라는 공간을 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소위 말하는 괜당, 텃밭 뭐 이래가지고 식당 하나 차리기는 쉬워도 그게 오래 버티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분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알고 있는데 그냥 맛으로 승부하고 미국과 이렇게 서울에서 익숙해졌던 서비스나 레시피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승부를 하면 아무리 그렇게 괜당이나 이렇게 막혀있는 도민분들이라도 자기 어떤 그런 정성에 그런 변화에 동참해 주겠다는 그 자신감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참 걱정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가도 동시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제주도에 도전을 하면 제주도의 어떤 토종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나 어떤 괜당의 그런 높은 벽들도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또 가능성도 보기도 했죠. 야, 그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거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런 텃세라고 하는 건 있고, 그런 지역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왔다, 아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전라도 사람이 왔다,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변화가 있을까?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긴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 오셨고 그리고 많은 장소를 갔다 오셨는데 제주에서 좀 앞으로 유망할 만한 사업거리 이런 쪽으로는 혹시 뭐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없으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많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뭐 굳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를 이제 추천을 하자면 예. 그 제주의 그 무릉외갓집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무릉외갓집. 무릉외갓집 그게 브랜드. 무지하게 관심이 많고 그래요? 계속 지켜보고 예. 있는데 예. 그 무릉외갓집이 만일에 준비만 된다면 예. 무릉외갓집의 그 영역이나 발전 가능성은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죠. 이제 그 준비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담당자의 말에 자체적인 준비가 좀 먼저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언제 정도에 그게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해연수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증명.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국을 많이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나 분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내부적인 준비 더 나아가서 뭐 디자인이나 패키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스토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주도 내에서 보면은 게스트하우스, 예쁜 카페, 펜션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주의 그 1차 농수산물이 그 2차 스스로 제조 가공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서비스까지 개념이 도입이 돼서 그게다 6차라고 이야기하는 체험이나 방문이나 이런 스토리까지 입혀진다면 저는 차라리 제주에서 관광 관련이나 부동산 관련이나 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카페 펜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농수산 이런 쪽이 6차까지 더 씌워진다면 훨씬 더 그 역독점이라는 구조하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도시에서의 독점은 그러니까 50% 이상 양으로 이렇게 가진 사람이 독점하는 데 비해서 이 농수축산물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점점 인간들이 추구하는 도시화나 뭐 어떤 산업화나 발전화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면 결국은 그 원래 오리지널로 보이는 네. 자연 그 자체가 역독과점이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그거는 그다지 멀지 않은 세상이라고 봐요. 이를테면은 제주에서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참치를 그 중국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중국에서 1%가 참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쓸어가는 바람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먹을 참치가 없대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바로 한국 옆에 제주 옆에 그런 어마어마한 중국이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거는 다른 산업 모델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그 1차 농수 축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6차까지 빨리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런 걸 스스로 지켜내고 그걸 국가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산업보다는 제주도의 가장 큰 매력적인 산업이 그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인간관계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좀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제주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그 제주로 신문에도 직원 분포를 따지면 반반 정도 육지에서 오신 분들, 제주도 분들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뭐 회사의 역사가 짧긴 하고 제가 제주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확실히 역동적인 부분이나 또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확실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다. 민감하고 나은 것 같아요. 변화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주분들이 그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네. 뭐 제가 관이나 이런 까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뭐 지재원이나 제 회사 직원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뭐 질문에 제가 답이 좀 미진했지만 그 제주의 변화에서 제주로의 존재 이유를 따졌을 때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주가 그렇게 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놓고 보면은 그거를 결코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도 그다음에 관이나 뭐 국가에서 해야 할 일도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거를 결국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주위에서 지금 추천해서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 리빙 라이브 인 제주로 사람책 이런 운동은 상당히 그 진도는 더디게 갈 수 있으나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탄력을 받는다면 제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 관이나 국가의 역할보다는 그 사람책이나 리빙 라이브러리 제주. 결국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이다라는 거. 리빙 라이브러리가 잘 개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웰메이드 제이나 리빙 라이브러리 제주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주로 신문이나 이제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이 변하지 않는 거는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인터넷에 대한 발전 때문이긴 했지만 그거를 불신을 신념으로 변화해 줄 수 있는 거는 미디어나 사이트나 이런 기능보다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블로그나 SNS가 한때 득세했던 이유도 그게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그걸 보고 사람이 그걸 커나르기 때문에 그 삼자관계가 서로 그 미디어나 어떤 그런 수많은 불신 세력에 대한 대한 매체로 이제 그게 자리가 잡았듯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주에 내려오는 사람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는 제주일보나 뭐에서 제주맘이나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기초정보에 의해서 컨택이 돼서 한번 대면을 했을 때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그 사람의 경력, 프로필 이런 거에 의해서 체화된 어떤 그런 에너지가 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사람책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러니까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팟캐스트 또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죠. 찾아다니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들으시는 독자분들은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영역 자체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 좋은 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핵심이 뭐냐. 그리고 너의 케이스는 어떠냐. 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이주하고 싶다 얘기 듣다가 그래서 막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좀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나라면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경험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래도 물론 이제 그 말대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러면 근데 하다가 내가 그러면 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조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고 의지에 대한 부분 막 실망만 되고 접어야 되나 이것도 일종의 조그마한 꿈이기도 한데 이걸 접어야 되나 하다가 실질적인 조언들을 받음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채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생기는 그런 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사람이 모이면 이제 에너지가 또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제주에 이민을 올리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 응대해주는 입장에서 어떤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제주에 오고 싶은 꿈을 접어야 되나를 말한 건지. 그렇죠.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가지고는 근데 너 어떡하냐. 제 생각에는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완전 낙담하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도 그렇게 그러니까 낙담을 속으로 한 게 아니라 표시를 한 거야 자기한테. 아니요 이제 꿈을 접어야 하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 표정이 보이는 거죠.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좀 요새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의사와 표정을 한 게 없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책 기준 리빙 라이브러리인 제주의 주창자, 주체자, 관여자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잠깐 절망과 좌절을 겪더라도 시행착오를 안 하게 해주는 그렇죠.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꿈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준비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면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하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또 그게 피드백을 그렇죠. 잊지 않고 맞아요. 준비를 하고 온다든지 맞아요. 이런 거로 끌어내는 걸로 따지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인파워먼트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공지사항이 나가겠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사람책이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정보적으로는 깨알 같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고 근데 이제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인파워먼트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좀 확실히 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50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물어봐요. 이제 제주에 계속 살 거냐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뭐 당연히 제주에 살아야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생각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이제 정착이라고 하는 제주에 이주하고 정착하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어쨌든 지금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하고 개방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섬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 국장님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중요한 시기에 제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플랜들을 가지고 나가고 이제 계시는데 제주에 있든 없든 제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초이스 자체는 굉장한 에너지 본인이 땡겨서 올 수도 있고 제주가 땡겨서 갔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온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궤도에서 벗어나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채우실 건지. 재밌는 게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예. 제일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예. 누가 그러더라고. 제주에 주소지를 옮겼냐 안 옮겼냐. 그래서 자신 있게 주소지를 온 지 이틀 만에 옮겼습니다 했더니 나한테 사랑받을 줄 알았어. 근데 에이 그까지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이 그까지는 안 되지. 부모님 몇 자리 더 들고 와야지 이러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는 당신들은 정작 내 딸은 내 아들은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그렇죠. 뭐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막 은근히 자랑을 무지하게 한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서 니는 뭐 아직 나이든 젊은데 왜 제주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눈빛으로 뭐 뉘앙스로 풍기시는 분도 있어. 되게 혼란스러운 거지. 나는 진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너무 제주가 좋아서 나 혼자 제주를 좋아하기 안타까워서 제주를 내려와서 이걸 제주 좀 밖에다 알리고 싶다고 난 진짜 독립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막 난 뛰는데 정작 당신 격려는 못 해주면서 무슨 부모님 몇 자리를 이야기하고 당신 자식들은 또 모순되게 또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뭐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참 되게 혼란과 방황을 많이 했는데 뭐 이제 그게 다 이제 1년이란 내공을 통해서 이제 다 그건 다 안개처럼 다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기회가 닿아서 제주라는 공간을 제주에 와서 육지에 대놓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왔듯이 다만 내가 채널이 이거를 뭐해서 1년 뒤에 일본에 가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제주에서 서울을 향해서 홍보할 수 있지만 1년 뒤에 내가 제주를 일본에 가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북경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파리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지금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제주라는 어떤 공간을 사랑하게 된 것도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1, 2년 뒤에 제주라는 사랑하는 공간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걸 내가 또 다른 공간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문제는 난 다만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제주로 신문을 하고 웰메이드 제일 하고 또 다른 것을 해 나갈지언정 제주라는 이 환경 자연은 변함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대상이 되는데 이 제주시나 이 제주도의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는 이런 공간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이 사람을 막 뜯고 칼키가는 이런 걸로 탈진하거나 소진하면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바람이 있고 또 그거를 남이 지켜주기 전에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사람을 가려 만난다든지 이걸 남에게 바랄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철학이 언젠가부터 생겨서 그걸 스스로 보호해 나가려고 이제는 전략이나 이런 거를 이 깨끗하고 좋은 제주에서도 그래서처럼 그런 전략적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이 좀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주라는 자연은 한라산은 바다는 오름은 중산간은 여전히 내가 제주시에서 상처 있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되고 이럴 때마다 잠깐 나가면 여전히 나를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이 좋은 존재라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자연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그런 애정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네. 그 자연도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드글드글한 도시 속에서도 홍창욱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고 또 홍창욱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조 대표님 조광호 대표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해가 비록 지더라도 내일은 해가 뜨듯이 저는 제주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희망적이라는 저는 낙관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1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공지도 나가겠지만 리빙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확정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하면 그 관련해서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